요구를 하는 건 당신들 자유예요. 회사는 요구할 수 있고 상사는 요구를 이런저런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거 입을 내가 막을 권리는 없잖아요. 말하지 마. 요구하지 마.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제이님한테 있는 권리는 뭔데요? 나는 내 에너지와 한계 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한계도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요구하는 거에 내가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이님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나쁜 놈들. 말도 안 돼, 이건. 그것도 수용을 안 해. 그리고 내가 한계가 있는 것도 수용을 안 해. 막 무조건 맞추려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수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네. 그 발권 네네. 하는 데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 업무가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나빠 보이는 직무가 아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좋아 보일 네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들어갔는데 실상은 너무 달랐다 이거죠. 항상 사람판에 있는 느낌? 사람들이 짜증이 많군요. 네, 그냥 소리 지르는 거는 기본이에요. 상세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12월 22일 2시경에 A 카운터에서 직원이 사탕을 먹는 걸 봤다.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어, 사랑이에요. 보여지는 게 워낙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목표에 입수가 되면은 누군지를 잡아요, 범인을. 사탕 먹은 놈 누구야? 이렇게. 네, 맞아요. 그 선배들이, 음. 그러니까 카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메인 자리에서 모든 걸 약간 컨트롤을 하는 그 사람이 제일 그 카운터에서 윗직급. 직급은 사실 동일해요, 저희랑. 다 사원이고 이런데 아, 짬밥? 네, 짬밥 순으로 거기에 앉는단 말이에요. 항시 소리를 지르시고, 뭐, 자그마한 실수로 아주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 자기 친한 동기나 친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다 덮고 넘어가고, 막 저나 제 동기나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는 너 경위서 써라. 그분들은 근무 연수나 연령대 대충 어떻게 돼요? 20대 중반부터 후반? 제이님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네요. 살 뭐, 2살 차이.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저초 직장이고 파벌이 심하다. 여기서 이제 파벌이 약간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동네 아저씨 불과하거든요. 제 말은 뭐 들어오는 것만 들으면 돼요. 네. 제이님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약간 바람 앞에 등불 같아 보여요. 바람이 음, 세게 불면 저 사람은 다시 우울증으로 돌아갈 텐데 나의 운명이 바람 앞에 조그만 촛불을 갖다 내놓은 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이님이 급한 마음에 이 직장에다가 사직서를 내셨지만은 마음속에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은 언제든지 나는 완전히 오픈돼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엇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취업 원서를 한번 내실 때부터 이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제이님이 힘든 이유는 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넣어놔도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거야라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탁 정해져 있고 그게 안 되면 완전 이건 빵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동년배 사람들끼리 약간 나이가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면 그래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래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군기가 세지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떡할 건데? 제이님이 수용을 잘 못해요. 그 예를 들면은 회사는 요구사항이 무조건 많아요. 어느 회사를 가도 내 능력 바깥의 걸 요구합니다. 더 친절해라. 더 빨리 해라. 왜냐면 회사는 또 어떤 경쟁이 낑겨 있거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이님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압박이 들어오건 간에 나는 내 능력 한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못하면 너 심할 썼어. 이거 못하면 너는 완전 최악이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하더라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니네 지금 가족 여기 인질로 잡고 있어. 100m 8초 안에 뛰어. 그럼 8초 안에 뛰어집니까? 나는 한다고 하겠지만은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 내에 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한계도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요구하는 거에 내가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 오래 일해야 돼. 더 웃어야 돼. 더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응? 요구를 하는 건 당신들 자유예요. 회사는 요구할 수 있고 상사는 요구를 이런저런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을 내가 막을 권리는 없잖아요. 말하지 마. 요구하지 마. 말할 권리가 있어요? 회사 왜요? 제가 고용계약 맺어서 제가 요구하는데요. 왜요? 라고 하겠죠. 그리고 상사는 왜요? 제가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직원 관리해야 되는데 이 좋은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입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그럼 제이님한테 있는 권리는 뭔데요? 나는 내 에너지와 한계 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요, 제가 하는 만큼 할게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바보지. 근데, 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떡하지? 이거 완전 불가능한데?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요거는 알겠어. 당신 요거 당연히 있지. 그럼 없겠어. 근데, 어떡하나. 나는 에너지랑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거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할 건데? 잘 갈아 넣을 거야? 아니잖아요.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수? 라는 수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나쁜 회사가 아니고 못된 인간이 아니고 못된 상사가 아니다. 당신 요구할 수 있어. 이거는 이거대로 수용해 주고요.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는 또 수용해야 돼요.
당신 요구는 당신 요구지만은 성실하게 할게요. 근데 그거 이 벗어난 요구는 내가 맞출 재간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한계가 음,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리고 직급에서 짬밥을 먹은 직원일수록 더 이렇게 일합니다. 아, 예, 음, 알겠습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아이고, 못하겠어. 그래도 나도 뭐 집에 애도 있고 내가 조절해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음, 이제 제이님은 이미 약간 순진하게 받아들이면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건 맞을 수가 없는데, 저렇게 말하네. 왜 저렇게 말하지? 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그래도 나는 한계가 있는데 어떡하겠어. 나는 여기 하는 만큼 하는 거지. 안 돼? 그럼 잘리겠지. 음, 그게 뭐, 그거 어때서 그래. 제이님은 만약에 여기서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그 맞아요. 사람이 소리치면 뭐, 소리치면 들으면 되지. 목소리 크네.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목소리 크네. 근데 제이님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나쁜 놈들. 말도 안 돼, 이건. 그것도 수용을 안 해. 그리고 내가 한계가 있는 것도 수용을 안 해. 막 무조건 맞추려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수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뭔가 책 잡히고 싶지도 않고 시킨 일 진짜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본다. 내가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가면서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본다. 그게 어떻게 나쁩니까? 좋죠. 근데 이제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회사의 요구라는 거는, 상사의 요구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조직이든. 근데 그거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대처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도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합니다. 예, 예 하세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예 하세요. 근데 가능한 한계 내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제이님이 만약에 그 수용이 안 일어난 상태로 지금 다음 직장 갈 때 어떡하지? 벌써 이거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불안이.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직장 거치고 세 번째 직장 거치면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요, 다시. 스트레스 수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0대 후반 가면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나 외국 갈래요, 그럽니다. 음, 어딘가에는 이게 해결되는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속에서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응, 회사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위에 직원들은 만약에 내가 관리가 받는 입장이지만 본인이 네. 만약에 90까지 200명 수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들 어떡하지 이거? 그럼 무조건 조직이 돼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 그거 수용해 주세요. 괜찮아.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내 입장이 또 있어.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서 성실하게 당연히 해야죠. 직원인데 성실하게 하겠지만 어느 이상 할 수는 없지. 너 사람인데. 이 두 가지 수용을 하면 그 어느 직장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직장인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직장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제이님 같은 네. 경우에는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제이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압박하고 그랬던 분들이 불과 제이님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들. 불과 제이님보다 네. 1, 2년 더 일한 사람들이에요. 막 5년, 10년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서 같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다. 야, 너나 나나, 씨. 야, 너 들어온 지 나보다 한 살 많은 게 저거,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반대편은 뭐냐면, 제이님이 거기 1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실수해도 봐주고, 아름아름으로 음. 넘어가는 사이가 되는구나. 그만큼 벽이 없구나. 어떤 데는 만약에 10년 차가 돼야지 만약에 봐주고, 그런 데가 있으면 숨 막히잖아요. 근데 내가 수용하는 태도가 있으면 괜찮아요. 야, 얼마든지 요구하십시오. 얼마든지 압박하라 이거야. 나는 내 가능한 한계 내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얼마든지 압박하세요.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에도 1, 2년 차이가 나는데 저래? 어, 여기 되게 쉽구나. 금방금방 올라가는 자리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회사를 수용하고 나를 수용하는 이 태도 하나랑 1, 2년밖에 안 되네. 이런 자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똑같은 직장에 들어오고 똑같은 위치에서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없진 않아요. 없는 건 없어요. 모든 직장은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다. 근데 훨씬 내가 그만둘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약 음. 먹어야 될 정도의 스트레스까지는 안 가요. 진짜 다음 직장 갈 때는 꼭 오늘 나눴던 얘기를 꼭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근데 뉴욕 털갱이 영상을 보면은 너무 다 맞는 말씀이고 한데 적용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 되게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뭔가 다른 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탁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각자가 처한 사람은 엄청나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이님이 생각하신 게,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누가 한 번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편의점 알바나 되게 오래 알바만 하시는 살고 있는 분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부럽다라고 돼요. 나도 저런 데서 일하고 싶다.
근데 또 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빚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갚아야 돼. 그럼 알바짜리만 해도 하나님입니다. 150 나오는 알바짜리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상태고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이라는 건 잘 없어요. 아, 그냥 뭔가 인생에 답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제이님의 성향이라는 게 딱 있고 여기 맞는 직업들이 있어서 가장 맞는 직업을 만약에 선택하면은 나는 진짜 하루하루 행복할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음. 없어요. 그건 환상이에요. 미신이에요. 내가 드림잡이라고 딱 잡은 직장의 바로 옆자리에 개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서 하루하루 한다? 그러면 가장 나쁜 직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안 좋은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옆자리에 되게 괜찮은 멘토가 있고 괜찮은 분이 계셔. 그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되게 맞는 직장과 직업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잘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갈 뿐입니다. 그래서 뭐 클리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그게 무슨 불도저처럼 내가 가는 길을 맞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수용해주고 회사를 수용해주고 직장 상사를 수용해주고 그 대신 또 나의 한계도 수용해주면은 그 어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 가세요. 그래서 음. 멘탈을 잡자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놓으세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 회사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나도 멘탈을 잡아서 더 열심히 하자. 내 기준 그러지 마시고요. 하는 만큼 음. 할게. 진짜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면. 예, 들어가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